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편하고 또 예쁘고 오래오래 소장하기 좋은 옷 브랜드 프리터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자수 자켓 어디선가 한번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또 특이한 아이템이잖아요. 이 아이템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우리 프리터 대표님 모셔가지고 또 마요네즈에서 인터뷰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이번 FW는 어떤 신상들도 들고 나오셨는지 먼저 옷 한번 입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민망하죠? 아이스크림을 줘요. 프렌치 바닐라, 바나나 캐러멜, 레몬 커드, 자두 소르베. 다 먹고 싶다. 프리터라는 브랜드를 이제 알리게 된 시그니처 자켓, 교토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교토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출시된 아이템이고, 저희가 요런 꽃 자수 디테일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몸판에 자수 디테일을 넣은 아이템이에요. 끝 부분은 이제 삼각 자수로 이제 스티치 표현을 했고, 기존에는 블루, 레드 컬러가 있었는데 SS 시즌에 바이올렛하고 차콜 컬러를 출시했고, 이게 캐리오버 제품이다 보니까 FW 시즌에 이번에 그린 자켓을 새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린넨 소재여가지고 보시면은 사계절 내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봄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걸칠 수 있고 이너 입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추우신 분들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겨울에는 또 이너로 착용하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게 이제 린넨 소재였다면 이거는 패브릭 캔버스 소재로 가을 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고, 공구 요게 패치랑 이 프리터들 이런 자수 디테일들이 이렇게 있는 요 꽃 자수가 정말 예쁘게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고요. 웨스턴 패턴의 이렇게 요런 셔츠들도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프리터 데이라고 이제 로고 플레이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행에서 설레임과 기대감을 또 간직한 그런 릴렉싱한 웨어러블한 제품들이 많은데, 편안하면서도 이제 핏이 예쁜 제품들로 이제 나왔어요. 빈티지한 피그먼트 소재로 이렇게 나온 이렇게 오버핏 후드 킥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카고 팬츠인데 저희 핸드 자수가 여기 옆에 들어가 있어요. 밑으로 좀 오버핏으로 입으시면 더 예쁜 제품이고요. 한 가지 이제 레이스로 된 트랙 팬츠가 또 출시가 됐어요. 그냥 티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뭐 블라우스랑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제 좀 편안하면서도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트랙 팬츠가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데님으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레이스. 그리고 이게 정말 예쁜 제품이더라고요. 같이 입어도 되고 따로따로도 입을 수 있는, 착용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좀 위에 그냥 심플하게 입고 이것만 입어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다 약간 오버핏으로 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훨씬 더 좀 스타일리시하고 예쁠 수 있는 그런 핏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요 패턴, 니트에도 조금 담아봐가지고 치마로 보이지만 치마 바지여가지고 예쁘고 활동성도 편할 수 있게, 그 저희 걸로도 되게 한 착장을 했을 때 예쁜 제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밴딩으로 액세서리 형식으로 이렇게 티셔츠 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티셔츠 안쪽에서 이게 살짝만 보이게끔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게끔도 나온 커튼도. 네, 요 커튼도 저희 그 패브릭으로.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진짜 여행 갈 때 그냥 캐리어에 그냥 던져 넣고 그냥 훌쩍 떠나면 되는. 난 역시 빨간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컬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요 차콜 컬러도 있는데, 요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렇게 딱 맞는 것보다 라지 사이즈 좀 더 크게 입는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맞는 사이즈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여름에 그냥 막 걸치기 너무 좋은 셔츠. 그냥 셔츠는 시중에 많은데 이런 디테일 너무 괜찮은데? 이건 이렇게 팔을 걷어서 똑딱이 단추예요. 보여요? 되게 글로시한 똑딱이 단추. 너무 예쁘다. 셔츠 하나 필요했는데, 여름 셔츠. 자수 반팔 셔츠.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시원해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름 코디 끝나네. 그 리터.
오, 이거 약간 난이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했어요. 일단 요 나시는 요렇게 걸치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요거 되게 귀엽다. 그래서 요렇게 귀엽네.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잘 가요. 안녕. 아유, 정말 바쁜 나날들을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요? 그냥. 아무튼 저 그때 팝업 대회 너무너무 즐겁게 다녀왔고 네, 좀 정신이 강렬했어요. 없긴 했지만 사실 입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네. 막 촬영도 하고 하느라고 되게 포인트 되는 것만 그래도 나름 네, 열심히 잘 어울리셨어요. 네, 다 사고 싶었는데 먼저 프리터 네, 대표님 서보람 대표님 네네. 우리 케찹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아,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리터와 쇼리노 로즈를 운영하고 있는 서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섭외 메일 보내면서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이걸 하실까? 일단은 그래서 던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였는데 왜냐면은 인터뷰를 기존에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네.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이 유튜브 인터뷰를 또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이 인터뷰를 하면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쵸. 나중에 이제 제가 한 걸 봤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유튜브 인터뷰인지는 잘 몰랐었고 아, 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해서 질문지를 되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가지고 좀 대화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그런 정말 마음으로 팬심으로 왔어요. 세 장이나 네. 질문지를 네. 프리터 데이가 풀 네임이잖아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또 여행을 또 주제로 네, 전개를 하시는데 좀 그런 배경으로 패션 브랜드를 네. 하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브랜드 명은 정확히 프리터가 맞고 저희가 아, 그래요? 네, 프리터예요. 라벨도 다 프리터고 어. 근데 이제 슬로건이 프리터 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로고 플레이도 하고 하는 건데 로고 플레이를 할 때도 좀 라벨처럼 고딕체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프리터 데이 해가지고 이미지화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리터 데이도 계속 쓰고 있고 뭐 해버 프리터 데이라던가 네, 맞아요. 뭐 에브리데이즈 프리터 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고 뭐 여행이나 제가 휴식과 관련된 이제 컨셉으로 계속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의 브랜드고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런칭하는 시점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이나 뭐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프리터가 되게 쉬고 나오죠. 싶으셨나 보다. 네,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어서 브랜드를 만든 사람.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일을 해야지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저의 즐거움이고 저의 취미이자 뭔가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규모가 갑자기 이제 점점 커지면서 너무 좀 버겁고 힘든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교토를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 그래서 이게 교토 자켓. 네네네. 너무 정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덜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던 때에 교토 여행을 갔는데 마음이 편안하니까 주변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토에 있는 에이스 호텔에서 이제 묵었는데 그 호텔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기본적으로 우드 베이스로 해서 너무 정갈하고 로비에 이제 패브릭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트월 돼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딱딱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난 지금 여행을 왔고 이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 힙한 브랜드 네, 진짜 맞아요. 많잖아요. 막 좀 실버, 빡세죠? 뭔가 화이트색 쇠맛이라고 네, 하는데. 쇠맛 멋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입지 않고 하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코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만의 코어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 코어. 추려진 거예요. 예.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예쁘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눈에 좀 띄고 뭔가 좀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헉, 이런 거 그냥 캐리어에 넣기 너무 좋은데 맞아요. 진짜 접으면은 진짜 이렇게 네. 딱 한 줄. 일본 여행 갈 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 진짜 교토 갈 많으시고 때. 교토 갈 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소구한 포인트가 통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편해요. 이게 보기보다 네, 더 좋아요. 편해요, 사실.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교토 자켓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드신 네, 거죠? 네, 맞아요. 자수는 공임이 되게 많이 가지 않아요? 공임이 많이 가고 사실 그래서 제가 프리터 1년 됐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요 꽃자수를
원단으로 만들어서 네. 그걸 이제 재단해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패턴을 자를 때도 이걸 피해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패턴에 맞춰서 재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부분들도 다 버려지니까 다 비용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파우치라도 만들어주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막 반다나도 만들고. 그래서 반다나가 나왔구나. 반다나도 만들고 스툴에도 씌워놓고. 너무 예쁘겠다. 네. 근데 왜 자수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사실 자수를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브랜드 할 때도 뭐 라탄 백에 이런 자수를 막 넣는다던가 코지하고 되게 손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 네, 좋아하시는 완전. 것 같아요. 네. 다 기계로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든 디테일이? 맞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이게 만약에 손자수로 했으면은 이건 정말 뭐 하루에 한 장 만들까 말까 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지금 그죠. 100만 원 막 이렇게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애매하게 하고 싶진 않고 제대로 이렇게 자수를 넣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단가가 진짜 너무 높으면 그죠. 사람들이 그냥 예쁘다 그죠. 하고 말고 이 옷을 실제 받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대한 이제 마진을 누르고 저 혼자 했으니까 그냥 나 아무것도 안 벌어도 되고 그냥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접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격 측정하고 그냥 그렇게 오픈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브랜드 해도 괜찮나요? 일단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점차 뭐 수량이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마진도 조금씩 보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야지 하는 하고 싶은 거 일단 네, 세상에 일단은. 내놓자. 네. 근데 그게 통했네요. 네네. 사람들이 맞아, 그랬던 알아봤네요. 것 같아요. 네. 나도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것도 혹시 이건 이제 이번에 나온 셔츠인데요. 이중지로 되어 있어서 그니까요. 네, 이렇게 접으면 스트라이프가 보여지고 온라인상에서 누키컷만 보면 그냥 파란색 네, 셔츠로 네, 보일 네,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서 조직감이 진짜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예뻐요. 팝업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원단을 되게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이 옷에 맞는 원단이 네. 뭐가 예쁠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기도 하고 이 원단은 이거 만들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가기도 하고 이미 기존에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게 원단으로 인해서 조금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달라지고 같아요. 트랙 네, 팬츠 네, 네, 그것도 네. 약간 세틴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바지가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네, 레이스 맞아요. 디테일 있고 그런 차이가 되게 프리터다운 어떤 걸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저의 취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른 걸 보여주면은 외면받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네,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히 그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풍기는 이미지는 되게 캄하고 네. 좀 그래서 취향도 되게 모던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냥 대표님 취향이구나. 네. 편한데 약간 디테일 많고 네, 가끔은 네. 좀 화려하고 네. 또 캐주얼하고 그렇게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밸런스는 좀 어떻게 맞춰요? 그것도 제일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대중적인 거는 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미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가격 낮고 품질 좋게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프리터를 런칭하면서 매출 때문에 막 하기 싫은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너무 욕심을 내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건 항상 이제 많고 아이디어는 많은 스타일인데 그거를 좀 줄이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래서 딱 4가지만 가지고 나온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특이하잖아요. 네. 제가 이거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W 컨셉 이제 MD한테 보여줬어요. 했더니 보고 나서 약간 3초 동안 정적이 이거 뭐지? 네,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번에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이제 데님이나 흰티 입고 걸쳐도 포인트 아이템 좋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아이템과 약간 대중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 그거는 같아요. 약간 그동안 계속 해오셨던 경험치.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거 너무 잘 정쟁이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런칭하자마자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조금 쉬다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쉬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나오고서 한 3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한두 달은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너무 약간 지쳤다 이런 느낌으로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좀 시간도 남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 좀 보러 다니고 여행도 가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제 요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계속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열중해서 하던 사람인데 안 하니까 너무 무료해가지고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잘 사람이라서 알아요. 지금 한 4번째
인가요? 브랜드가? 프리터가? 네,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어떤 브랜드들에 비해서 프리터는 이런 게 좀 느낌이 다르다. 아, 나도 이런 내공이 생겼네?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해보면서 부딪혀가면서 아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보고 후회만 하면은 제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민이 될 때는 일단 해보는 것 같아서 프리터를 하면서 막 어떤 많은 제안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과거에 했던 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프리터가 되게 빨리 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옷을 오랫동안 하진 않았거든요. 그 전에 뭐 주얼리를 오랫동안 하다가 뭐 자파도 중간에 하다가 옷을 한 3년? 이 전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프리터를 하는 거니까.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경영자. 근데 양쪽 다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저 그게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를 예를 들면은 외국어랑 한국어 하면은 네. 언어 2개 하는 게 아니라 어, 0.5 이런 맞아. 느낌. 그거의 어떤 믹스인 거죠. 근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기존 브랜드들 언급해도 돼요? 언급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아.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 제가 괜히 조심했네. 네. 빈티지 얼리우드라는 주얼리 브랜드를 해서 저 그 데이지 팔찌 있었어요. 진짜 빈티지 얼리우드는 초등학교 저희 애기 면담 이제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빈티지 얼리우드 목걸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얘기했나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앞에서는 말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이칙스라는 브랜드를 오픈해서 처음에는 하이칙스 주얼리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주얼리로 하다가 자파로 틀면서 결국에는 보카바카라는 옷을 어떻게 주얼리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렇게 의류로 오신 거예요? 이 아이템을 바꾸고 싶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옷 하시던 분들이 세컨 브랜드로 옷 하는 경우는 많은데 주얼리 하다가 뭐 자파 네. 하다가 옷 하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그죠. 하시더라고요. 패션을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결국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얼리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작잖아요. 네.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걸 잘 만들어도 그래서 안 되겠다. 크게 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자연스럽게 자파로. 그래서 제가 하이킥 처음 했을 때 뭐 입술이라던가 뭐 이런 모티브로 되게 키치한 자파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클러치백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그때는 또 그게 굉장히 트렌드였어요. 뭐 야상에도 와펜이 막 붙어있다던가 네. 뭐 이런 저 있어요. 그런 거. 모델분들이 이제 패션위크 때 이제 막 들어줬는데 그게 되게 홍보가 잘 돼서 자파 재밌네 하면서 역시 눈에 띄는 걸 해야 됩니다. 네네. 금방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뭔가 이렇게 확실한 저작권이 있는 걸 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디즈니 콜라보를 하면서 디즈니 주얼리랑 또 디즈니 아트웍을 자수로 들어간 백을 만들면서 이제 그게 되게 잘 됐어요. 브랜드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또 금방 사람들이 질릴 수도 있고 맞아요. 유행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브랜드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옷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블라우스만 한 5개, 6개 만들어서 그것도 눈에 잘 띄는 걸로. 네, 완전 잘 뛰는 걸로 블로그 마켓으로 이제 해보고 근데 문의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회사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브랜드 이렇게 하다가 또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플루언서처럼 하는 건 뭘까? 재밌겠다. 제보도 없이 할 수 있고 룩북도 없이 하는데 너무 잘 되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고 하는 것도 어렵고 산다고 하고 안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진짜. 댓글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나한테도 그리고- 온다고 많이 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인플루언서야 되는 건데 제가 맞아요. 인플루언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게 맞지 않다. 내가 해왔던 거를 다시 잘하는 게 더 맞겠다 해서 다시 브랜드로 정비하자 해서 플랫폼에 입점하고 브랜드 룩북 제대로 촬영하고 해서 근데 저는 프리터도 신기했던 게 혼자 시작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은 직원들이 있지만 네. 혼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제가 회사 나오기 전에 한 35명, 4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도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35명. 네. 정말 파김치들 때까지 컨펌만 하다가 집에 가고 막.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저녁에 혼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침에 가면 또 이제 부르면 바로 즐겁지가 않군요. 네. 그냥 내가 조절해야겠다. 왜냐면 직원이 있으면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새로운 일도 계속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스케줄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일단 시작해보자. 약간 프리랜서 같이. 네, 부담 없이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뭐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뭐 물류, CS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퇴소로 해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무조건 외주를 줘서 나보다 훨씬 잘하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기자. 그렇게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프리터를 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한 7개월 플랫폼도 그래서 W 컨셉 익스클루시브 한 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 MD랑 소통하는 것도 이제 너무 몰이 많고 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하게 된 거고 자사물만 하기에는 이제 신규 브랜드가 알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플랫폼에 그쵸. 이제 배너가 띄워지고 하면 그게 광고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익스클루시브로 시작했지? 뭔가 되게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나? 신규 브랜드한테 파격적인 조건을 주기는 사실 힘들고. 그러다가 점차 규모도 생기고 하면서 플랫폼을 늘린 거군요, 네. 차차. 네, 와,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늘려야 될 시점에 늘리는 네. 거예요. 내가 딱 컨트롤할 수 있는 캐파로 시작을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차차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프리터 모습을 보면. 근데 아무래도 이게 눈에 띄어서 좀 잘 됐었던 그것도 걸까요? 확실히 있죠. 네. 이건 온라인 약한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비슷한 이제 셔츠가 더 싸게 파는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실제로 봐야 돼. 이게 프리터 사실 옷을 실제로 봐야 돼요. 되게 약간 나풀나풀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재질이거든요. 셔츠, 네. 전 셔츠 각 잡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약간 이렇게 후들후들. 맞아요. 후드라고 팔도 소매도 약간 길고 네. 얘 중간에 약간 공기층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고려해서 하죠.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저는 컬렉션 할 때 나오면 이 옷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옷은 이제 공격수인 거죠. 그러면 그 밑에 깔아주는 옷들은 수비수인 거예요. 얘로 네. 입문을 했는데 그쵸. 보니까 괜찮네? 얘도 괜찮네? 네. 얘도 괜찮네? 플랫폼 가면은 저희 브랜드 옆에 진짜 다른 브랜드, 그죠, 다른 브랜드 맞아요. 있잖아요. 상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브랜드 전체적인 무드로 보여주기는 사실 플랫폼에서는 어렵죠. 이 하드 캐리하는 아이가 정말 중요하군요. 오랫동안 하는데 이제 뭐 진심을 담아서 하면 결국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빨리 가고 싶다면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행히 대표님 취향이 네. 눈에 띄는. 맞아요. 그러면 이번 시즌 한번 몇 개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저는 네. 그 물론 팝업 때 봤지만 요거 저는 제일 네. 마음에 드는 게 일단 도톰한데 안 까슬거리는 되게 부드러운 편이고 요 품이 되게 네, 적당히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아. 그래서 코트 안에 입기 되게 네. 좋은데. 컬러도 살짝 톤 다운돼 있어가지고 케이블리트 완전 화이트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낡은 느낌이 맞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니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정도 디테일 있는 건 없거든. 근데 네. 디테일이 많은데 또 휘뚜루마뚜루해요, 완전. 네네. 자수들이 들어가 있는 카고 팬츠.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프리터 옷은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쓰시는 컬러감이나 이런 게 좀 진해서 그냥 이미지를 보면은 좀 두꺼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후들후들 좋아하시네, 후들후들.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스포티한. 근데 또 이런 거에 다른 또 스커트 같은 거 입는 그쵸. 것도 좋아하고 끝단도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조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펼쳤을 때는 완전 오버사이즈고 이렇게 조였을 때는 원하는 핏으로 입으실 수 있는 남녀 공용이에요, 얘는. 그니까요. 남자 사이즈를 다 만드시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남자분 입어도 좋아요. 왜 남자 니트 입으면 예쁘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편집돼서 나온 다음에 워싱하고 이제 이런데 데미지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 더 워싱을 해서 이런 보풀감을 일부러 이렇게 디테일로 살린 거예요. 딱 몸 타고 흐르는 딱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저 가벼운 옷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맞아요. 무거운 옷 입으면 집에 오면 진짜 맞아요. 어깨 아파. 네. 남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까지 협력하신 모두 프리터를 입는 그날까지. 온 가족이 이제 프리터를 입을 수 있다. 네. 근데 성인용은 린넨인데 네. 어린이는 코튼인가 봐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린넨이 사실 까다롭긴 하잖아요. 아. 그 관리라던가 아이들은 좀 뭐 흘릴 수도 있고 맞아요.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좀 더 활동성을 위해서. 네네. 역시 이런 비주얼한 디테일뿐만 아니라 네. 아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네. 아직 초등학교 안 갔다고 하셨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대단하신 건 정말 아이 둘의 엄마라는. 제가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난 그래도 애를 키우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 애 둘, 셋 키우면서 막 너무 다들 막 잘하시니까 그래 이제 열심히 해야지. 보이는 거 그렇지 다 힘든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자까지 이걸 입은 남성분들을 보면은 너무 네. 예쁘거든요. 네. 근데 그 남성 고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비중적으로. 근데 굳이 그것까지 커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버사이즈를 좋아하거든요. 편안하게 입는 디자인을 할 때도 여자가 남자친구 옷 입은 느낌으로 입으면은 저는 그게 되게 쿨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뻐요. 중간중간에 막 그런 러블리하거나 레이스 같은 디테일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터의 전체 아웃핏은 좀 중성적인 느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이제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 연예인분들이나 키가 입으니까 역시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런칭 하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오. 보내드렸는데 바로 이제 나 혼자 산다 입어서 네. 그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젠더리스 컨셉으로 해서 같이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잘 보여진 것 같아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친구랑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이 무드가 쫙 보여지려면 제가 라인업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캐파가 돼야 돼 라고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는데 네. 프리터를 보면서 이것도 되게 편견일 수 있겠다. 정말 몇 개 안 되는 아이템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딱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게 사실은 스몰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네.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대표님의 룰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일단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을 만한 식으로 전개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브랜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막 무슨 자본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빈티지로 시작할 때 3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회사를 키운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위험하게 하다 보면 불안해지니까 그죠. 좀 그 선택이 좀 바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막 쫓아가게 되거나. 네, 뭐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당장 이제 그 매출이라던가 이런 거에 급급하게 되는데 적은 아이템이지만 강렬하게 이제 온라인 플레이를 먼저 한 거잖아요. 네. 오프라인에 어디 들어간 게 아니니까. 하나의 아이템이 조금 매출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스몰 브랜드한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교토 자켓이 기둥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네네. 이 꽃자수를 이거를 우리 시그니처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교토 자켓을 만들고 얘가 정말 이제 어떤 얼굴이 되니까 네. 요걸 기반으로 나머지를 이제 형성을 한 건지. 제가 그렇게 막 엄청 계획적인 사람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그 다음 걸 끌고 가는데 반응이 좋고 하니까 이 다시 시그니처처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로고 플레이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 브랜드 감성을 가지고 무드를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져가는 브랜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그니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행운인 것 같아요. 얘가 좀 잘 이제 알려지니까 네. 뭐 여기에서 나온 디테일들을 다른 데도 넣고 해서 어떤 패밀리를 이렇게 만드는 맞아요, 작업이군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라인업이 쫙 갖춰져 있어 멀리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거링이 싹 돼 있을 때 컬러도 쫙 잘 맞고 그 브랜드가 느껴지면 그 진짜 완벽한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아이템을 보고서 그 나머지 아이템들 같이 구매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 제가 스큐를 지금은 처음에 런칭했을 때부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조금씩 상황에 맞게 보충해가는 식으로 가는 처음에는 거. 요거 몇 장. 지금 생각하면 많은 수량은 아닌데 이제 블루 100장, 레드 100장. 근데 제 초도가 정말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어머. 그-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쁘면 사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을 보고 산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취향이 뚜렷하니까 왜냐면 브랜드 30만 네, 싸지 않잖아요. 원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오픈 프로모션 해가지고 뭐 29만 원 후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다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고 더블 컨셉 들어가서 보잖아요. 어떤 브랜드 새로 나왔는지. 네. 제가 느꼈을 땐 그 당시에 계속 비슷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색깔도 블랙 화이트인 거. 너무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제가 소비자로서 갖고 있었어요. 네. 제가 돈을 새로- 쓰고 싶은데 살 게 없어. 네, 새로운 게 오면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좀 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픈하면서 제가 그 댓글창을 열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이제 즉각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 너무 신선하다 재밌다. 그것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이거 뭐야 뭐야. 나 이거- 근데 특히 패션 브랜드는 그런 인플루언서나 그런 연예인이나 뭐 네. 스타일리스트들의 활용이라고 하고는 뭐하고 아무튼 네, 많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트가. 프리톤은 또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카키색인가? 이효리 언니.
네, 너무 예쁘셨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낸다고 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 또 막상 또 보내려고 하면 어디로 보내야 돼? 보통은 홍보대 행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지인 그쵸. 인맥이 있던가. 저 프리터 런칭할 때는 홍보대 행사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키라던가 고민실 씨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고민실 씨는 입은지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돈내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구매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티스트의 스타일리스트도 뭔가 새로운 거 없나 항상 서칭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돈을 주고 할래야 할 수 없는. 그쵸. 만약에 돈을 준다면 정말 많은 금액을 들어야 되는. 그죠. 봄부터는 홍보대 행사를 써서 홍보대 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효리 씨는 대행사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전달 드려가지고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마음에 찰떡. 드셨으니까. 맞아요. 네, 마치 원래 갖고 있던 옷처럼. 맞아요. 입어주면은 뭐 매출도 오르고 하겠지만 뭔가 이제 그분이 딱 입었다 맞아요. 이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은 누가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막연하게 하잖아요. 만들면서 실제로 그분이 입었을 때는 역시 잘 어울려. 네, 이러면서. 역시 처음에 혼자 이렇게 하실 때 네. 다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7개월 만에 채용한 첫 직원의 직무는 뭐였어요? 직원이 많으면은 그 직원들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진짜 많이 있어요. 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채용했던 사람은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안해서 직원이 됐고 원래 알던. 네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씩 양이 늘어나면서 못했던 전반적인 것들을 좀 해줬어요. 그분은 약간 올라운더 역할이었네요. 맞아요. 일을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하나를 잘하는 친구는 뭘 해도 다 잘하거든요. 일머리라는 게. 일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플랫폼을 좀 늘리면서 MD 직군이 필요해서 이제 MD를 뽑고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은 5명. 대신에 이제 정말 막내를 제외하고는 연차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프로들만 이렇게 데려오셨구나. 네네. 그분들도 네. 기존에 다니던 회사나 네. 하시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어떻게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와요? 무조건 뭐 내가 연봉 더 줄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맙게 막 제가 제안했을 때 뭐 연봉이라던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진짜? 네. 근데 너무 지금 마음 잘 되면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네, 차 한 생각. 대씩 뽑아드려요. 네, 진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 녹음. 근데 그러니까 혼자 시작하셨던 이유가 네. 정말 자유롭게 내 시간도 쓰고 네. 내 페이스대로 이 브랜드를 네. 좀 작더라도 네. 느리더라도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이제 네네네네. 직원이 5명에 네. 이제 뭐 해외로 팝업 다니시고 네. 이제 또 오프라인 쇼룸도 준비하고 계시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되게 빨리 모든 게 진행되지 않았나. 정말 좀 아쉬운 네.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직원들을 뽑다 보니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규모는 좀 나와줘야지만 그쵸. 되잖아요. 그리고 더블 컨셉 익스클루시브만 하다 보니까 결제가 한 군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에는 뭐 5일에 들어오고 여기는 좀 15일에 들어오고 해야지 좀 굴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속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막 알아서 엉덩이 점점 굴리듯이. 커지는. 예. 부럽네요. 근데 이게 막 무리해서 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일단 갈아야 돼서 그냥 노가다죠. 편집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제가 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이야기 순서나 이런 게 딱 그럴 것 마음에 들게 같아요. 안 나와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할 일을 일임한다는 게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아무리 좋은 직원도. 네. 근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 규모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그것도 생각.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는 그게 있다면 그건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방향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그게 갔다 이제 하니까. 프리터 지금은 이제 어떤 기획이랑 디자인 쪽인 거죠. 맞아요. 근데 원래 디자인 전 1월 일본어학과 전공. 그래서 일본에 더 이렇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 막연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패션 쪽 관련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럼 나는 MD를 해봐야겠다. 나는 잘 그런 보는 눈이 있어. 막연한 그런 자신감. 알바비 모아가지고 그 아카데미도 다니고 취업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온라인 MD 쪽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걸 했는데 진짜 박봉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 업체를 만나고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상품 기획을 하고 이런 걸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랑 같이 일했던 저희 사수분이 너도 한번 해봐.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브랜드를 해보려고. 너도 한번 해봐.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했어요. 그게 빈티지 원료도. 빈티지 원료도. 네. 아 나도 해야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 망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7살에 첫 창업을 한 게 빈티지 원료죠. 우와. 근데 약간 어떻게 손 대는 것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다 중간에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도 네. 하나도 하기 힘든 거를 지금 네. 뭐 5개째. 네. 그런 배경을 갖고 계셔서 이런 사업적인 어떤 감각이 되게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해요. 그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견에 갇혀 있거나 잠깐 잘 된다고 뭔가 기고만장했거나 이런 건 좀 그 마음의 경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은 막 해본다던가 생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정세를 되게 다 꿰고 있지만 네. 일단은 마이웨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판단은 이제 제가 되게 약간 육각형 캐릭터랄까. 아 진짜요? 뭐 아유. 취향도 좋고 네. 이렇게 사업 수완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이렇게 착. 뭐를 하나 엄청 잘하진 않는데 근데 그냥 그래서 일단 경영의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것도 저의 취향을 반영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관여하는 분야이고 이거를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 건지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뭔가 이거를 노출시키면 좋을까라던가 어떻게 뭐 어떤 걸 주력 상품으로 가져가고 이런 거를 같이 계속 담당자들과 수시로 논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전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드립다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런 실물이 있는 게 되게 강력한 것 같긴 해요. 되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지적으로 그거는 보여지는 있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맞아요. 진짜 제품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마케팅을 하던 브랜딩이 맞아요. 잘 돼 있어도 근데 또 저는 또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패션 브랜드가. 왜냐면 저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에 삐끗하면 정말 6개월은 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를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 이런 장르다 보니까 맛집 같은 경우는 단골 장사고 그냥 계속 가잖아요. 늘 그거랑 또 다르죠. 네, 1년 뒤에 가도 그 메뉴 먹으러 가는 건데 패션은 그렇지 않으니까 맞아요. 어려움이 특히 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관심을 주는 기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지속적으로 뭔가 넣어줘야 저는 이렇게 시즌이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쫄리는 일일 것 같아요. 불안하고 구웠다가 네. 그만큼 근데 뭔가 잘 된다면 이제 통했다? 내가 제시한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만큼의 이제 그러니까요. 보상받는 또 희열이 느낌은 또. 희열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좌절감이 근데 이거 프리터 옷은 정말 꼭 네.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소장의 느낌? 빨리 좀 추워져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팝업에서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죠. 8월 말쯤 됐는데 셔츠를 샀는데 10월에 보내준다고. 괜찮아요. 어차피 못 입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막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때 입으면 되죠. 너무 더워서 네, 또 이렇게 입고 있다가 또 오면은 또 선물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그만큼 수요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공급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옷이 만들어지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도 초조해요. 이제 주문까지 보내드려야 될 물량들은 그죠. 너무 쌓여 있는데 이게 또 팔려도 고민이. 계획대로 딱딱딱 가지 않으니까 바능이 좋으면은 그거는 정말 금방 소진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거 위주로 이제 반응 생산하면서 리오더를 바로 쳤을 경우에 수량을 확 높이기는 해요. 두 번째 수량은 좀 더 많이. 예, 초도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반응이 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시즌 내내 팔 거면은 이제 확 수량을 늘려서 이제 거기서 매출을 좀 가져가고 보통 그래서 제가 스큐를 너무 많이 갈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게 스큐가 이렇게 많아도 사실 전체 매출을 끌고 가는 아이템도 정말 한두 가지 아이템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초도라던가 아니면 리오더 한두 번 하는 정도로 가져가는 거라서 이 상품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완전 아티스트와 몰빵하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네. 애들. 그러면은 시즌 오픈할 때 이게 잘 되겠다를 모를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파악하려고 계속 이제 생각 만들 때부터 이거 너무 괜찮다 하면서 이제 룩북 찍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감이 그쵸, 오는 것 그쵸. 같고 너무 괜찮아도 사진이 잘 안 찍히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그쵸. 살 수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계획해요. 이 제품이 잘 찍어야 되고 이제 주력 상품이고 그래서 판매가도 적정하게 측정하려고 하고 수량도 조금 다른 것보다 늘리고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완전 베스트고. 그쵸. 또 사람들의 마음은 알기 맞아요.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한 시즌을 오픈했을 때 한두 가지 아이템, 터진 아이템이 계속해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너무 브랜드가 시즌마다. 운영하는데 중요해. 조금씩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브랜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 시즌 준비할 때 그리고 고민할 또 게 많아요. 신이 나야죠. 그쵸. 주문 맞아요. 들어오는 맞아. 그 반응으로 또 힘 얻어서 네. 또 와 역시 이렇게 맞아요. 또 그 상품들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조금 변형된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얘는 색깔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새로 나왔을 때 얘로 인해서 네. 레드블루가 더 팔리고 그러기도 해요. 그쵸? 네네. 처음에 딱 자리 잡은 상품은 뭐가 나와도 그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아이템도 어느 순간에는 약간 또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적당한 타이밍에 딱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다 이제 대표님이 어쨌든 최종 결정해야 돼. 결정자니까 네. 이거를 리오더를 해 말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제일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둘 키우시면서. 아이가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면에서요? 없었으면은 제가 일에 완전 몰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냥 금방 번아웃이 오거나 너무 질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애들 보고 싶어요. 집에 가면 애들한테 막 잘해줘요. 그럼 근데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애들한테 시달리고 좀 피곤하다 보면 빨리 월요일에 가지고 출근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럼 또 일하면 또 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병행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회사 나오고 나서 육아만 했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고 애기 없이 일만 했으면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허전하고 뭔가 결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밸런스가 네. 또 맞아요. 저도 그 양쪽을 다 100%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만족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만족이 있으니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첫째 낳고 출산하자마자 이제 두 번째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답답하고 나 너무 진짜 일 잘하고 싶고 너무 아쉬운데 배불렀을 땐 못하잖아요. 네. 아기 낳고 진짜 한 달 만에 회사 다시 나왔거든요. 빈티지 알리도 하이틱스 계속 같이 네. 런칭해서 운영하다가 둘째 낳고 나서 또 바로 세 번째 브랜드 런칭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하나의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 네. 얘를 가지고 뭔가를 더 해보거나 할 수 있는데 네.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내는 게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기존에 하던 게 있어도 어쨌든 브랜드 입장에서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담감이 있죠. 응. 새로운 거를 한다고 해서 그 전에 걸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얘도 운영해야 되고 얘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 하나의 브랜드를 하면은 지금도 제가 그런 걸 느끼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기복이. 약간 브랜드 돌려막기. 진짜 저는 세 개 브랜드 운영했을 땐 저글링 한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제 시기랑 겹치면서 세 개 브랜드가 너무 다 잘 돼가지고 그게 한 번에 잘 돼가지고 매출이 정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말 세개 오랫동안 합쳐서 최고 하다가 매출 찍었을 때가 어느 정도? 200억까지 갔어요.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 시장을 다 테스트해 보시는 느낌. 뭐 이렇게 하면 어떤가? 뭐 이런 플랫폼은 어떤가? 뭐 이런 아이템은 어떤가? 약간 네,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옷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느낌, 뭐 이런 카테고리 했을 땐 이런 느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 업을 뭐 평생 하고 싶느냐의 그 질문에 브랜드가 우선인지 패션이 패션 우선인지 우선인지 있었잖아요. 둘 다 이제 저의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우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저희 아니, 근데, 자신과 네. 저의 이제 취향을 드러내고 뭐 인정받고 이러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매개체로 이제 보여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돼서 지금 시장에 없는 거를 찾아내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그렇지 당연히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되고 내가 네네.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 효자 상품 하나 있으면 얘가 막 캐리해주고 하지만 작은 자본으로 누군가가 혼자서 브랜드를 시작할 때 네. 없는 아이템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이걸 처음
처음부터 설득을 시킨다는 게 맞아요. 되게 과감하신 것 같아요. 겁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응.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은 하고 대신에 이제 추진을 쭉 밀어붙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가는 그 성향은 있어요. 그 전 회사들을 막 15년, 16년 했으니까. 그럼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있죠. 빨리 다음 뭐 좋은 음. 아이템으로 수습을 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계속했죠. 아니면- 계속 그런 거 계속 아. 있어요. 대부분의 매출은 온라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은 허들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계속 생기잖아요. 더 어리고 잘하는 친구들 계속 생기고. 그리고 온라인은 제가 이번 달에 너무 정말 최고 매출 찍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달에 꼬꾸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난 내일 다음 달에 바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테스트를 해서 이번 시즌에 뭔가 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응. 바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반에 반응이 좀 지지부진하면 네. 이게 반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물론 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연예인이 갑자기 하고 나와서 뭐야? 막 이거 주문 뭐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벼락 맞은 것 같은 네네네네. 일이니까 저도 토크 같은 거 오픈하면은 초반에 팍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힘을 받는 게. 잘 안 나가는 상품은 세일을 해도 안 나가고 누가 입어도 안 나가고 악성재고 악성재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영화도 옷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제품은 기본이고, 기본이고. 사람들이 네. 이 존재 자체를 아느냐. 네.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쇼리노 로지라는 브랜드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거의 신경 못 쓰시는 것 지금 같은데 신경 사실 지금. 잘 못 쓰고 있긴 해요. 네, 근데 부드가 또 음. 완전 달라요 프리터랑. 브랜드를 새로 해야지 생각할 때 그 머릿속으로 떠오른 무드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프리터의 아. 그 여름 느낌의 무드가 떠오르고 하나 이제 쇼리노로지라는 브랜드의 아이템이랑 같이 떠오르면서 두 가지 중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두 개가 하필 같이 떠올라 버렸구나. 어떨 때는 좀 그렇게 색깔을 좀 빼고 소재라던가 실루엣이 이렇게 네. 예쁜 그런 옷을 좋아하기도 해서 어떤 걸 할지 하다가 그냥 둘다 해버려서 한두 달 차이로 이렇게 친해지 않았어요? 할 말을 근데 이제 다 스큐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스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3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가 좀 된 거죠. 프리터는 약간 그 여름, 가을 여행 느낌이라면 쇼리노로지는 약간 좀 연말 파티 이런 화려한 느낌도 살짝 있고 네. 아이템으로만 보면은 모던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런칭한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꽤 높았어요. 자켓 같은 경우가 모헤어 자켓이 40만 원 후반대 나오고 했으니까 이게 나갈까 하는 걱정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그 모헤어 자켓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비주얼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또 이제 캐리해주는 네네 여성복인데 제가 되게 박시한 후드티를 같이 냈거든요. 근데 여기 쇼리노로지라고 네. 그래픽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건데 로고 플레이라는 게 사실 그 브랜드가 인지된 순간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가면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브랜드를 입고 다니고 싶지 않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읽기도 좀 어렵고 외우기도 되게 어려운 어려워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넣어야 되겠다. 디자인처럼 네. 들어간 거죠. 두 개를 다 같이 똑같은 힘을 줘서 가지고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다르게 가야겠다 생각해서 프리터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힘을 줘서 가고 쇼리노 로지는 좀 드랍 방식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카테고리의 변화를 살짝 줘가지고 드랍 방식이 뭐예요? 그 컬렉션처럼 이제 다 나오지 않고 약간 딱, 캡슐 네, 캡슐처럼 몇 가지 아이템만 보여준다던가 한 가지 아이템을 집중해서 노출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쇼리노가 제가 오픈하고 느낀 거는 고객들한테 인지도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모헤어 이제 니트예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솔리드 컬러고 색깔도 막 이렇게 이것처럼 센 게 아니라 은은하니까 네. 되게 묻혀요. 정말 힘들었어요. 소금 포인트를 계속 전달하고 왜냐면 하는데까지.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은 프리터 포함해서 비주얼적으로 아이덴티티가 확 들어오는 네. 거였는데 개중 쇼리노로지가 가장 캄했던 맞아요. 거죠. 네. 이거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스팽글 스커트만 색깔은 좀 차분하게 뺐지만 그 소재감을 좀 독특하게 가고 싶어서 스팽글 스커트도 실제로 보면 진짜 화려하거든요. 스팽글이 이렇게 작지 않고 진짜 커요. 입고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진짜 크고 아주 존재감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중간중간 그런 아이템들은 섞여 있어요. 다 직접 봐야 되는 옷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실물 깡패 느낌? 보통 감사합니다. 제가 옷을 사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 예상한 정도로예요. 근데 조금 더 좋아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네네. 근데 이제 오프라인 또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도산 쪽에. 네.
작은 사이즈긴 한데 프리터를 언제든 와서 실제 볼 수 있고. 도대체 이분의 24시간을 아니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스타일이에요. 가지고 이런 망언을 진짜 머릿속만 복잡한 거지 제가 그렇게 막 저 되게 게을러요. 저 이거 썸네일로 쓸 거예요. 아니. 저 진짜 게을러요. 망언. 제일 고충이다 싶으면 어떤 거예요? 한 두세 가지는 재밌고 즐겁고 나머지는 좀 다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도전하는 마음이 재밌는 건가? 저 성장형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전에 했다고 해서 프리터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딱 만들고 나서 0이잖아요, 팔로워가.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 시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이제 시장이 계속 변하고 플랫폼도 변하고 고객도 변하고 이제 유행도 변하고 나이가 어리던 많던 그 전에 경험이 있어서 성공을 해봤던 안 해봤던 누구나 출발선은 다 똑같다. 새로 시작하는 건 똑같고 다 배우면서 해가는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해보고 네. 결정하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만하자. 그런 걸 결정하게 되는 계기나 요인이 있을 때도 있나요? 그만하는 거요? 그거를 잘 못하는 분이긴 해요.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하는 스타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계속 될 때까지 어. 하는 후회고 다시 돼요. 아. 그 주기가 오는데 힘들죠. 이 브랜드 잘 됐던 브랜드인데 어느 순간 없어진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그래도 계속하는 스타일. 그래서 다시 빈티지얼도 다시 잘 되는 주기가 있어. 17년 차, 18년 차인 것 8년 차. 같아요. 저보다 좀 더 언니이신가 봐요. 저 83이에요. 어머, 동갑이에요. 진짜요? 반가워요. 어머, 친구네. 다음에 보야마. 네, 편하게. 애들은 알아서 학교 잘 다니나요? 지금은- 저 내년에 초등학교 보내야 돼서 너무. 한 명이세요? 네. 아, 그러면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는 거를 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의 어떤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네. 그 제가 무신사에서 라이브 했을 때도 애들이 그 라이브 봤거든요. 그래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은 맞아요. 하죠. 그리고 되게 틀에 갇히지 않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 고민 하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다가도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사는 맞아요. 본보기가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저는 그게 이제 내공 힘이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뭐 공부 너무 막 지금부터 막 하지 않아도. 맞아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이렇게 네. 여기서 이러고 있나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네. 이렇게 브랜드를 많이 해본 분은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좀 내가 깨달았다거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준비를 계속 해나가도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어차피 다 완벽한 상태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은 더 잘 보이거든요. 차라리 수습을 빨리 하는 맞아요. 게 이 정신적으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떨 때 제일 심장 터질 것 같이 좋을 때 있어요? 컬렉션 오픈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반응이 바로 좋을 있을 때 저는 약간 희열감이 이렇게 있어요. 인터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겠다고 할 때 오. 너무 신나. 뭔가 성공했어 이번에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인터뷰 좀 보고 이거를 대충 그냥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질문이 보통 늘 하는 그런 것들인데 프리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되게 자세하게 되게 관심 있게 보셨다. 저는 관심 있는 브랜드만 하니까. 사실 저는 패턴 있는 옷을 사실 안 입어요. 잘. 거의 다 단색이고 토리노로지 같이 실루엣이나 소재? 좋은 재질. 그래서 프리터를 옷을 예쁘다. 근데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이랑 다르니까. 무드가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입어보고 직접 보볼수록 이제 갖고 싶은 게 하나씩 더 늘어나. 앞으로 나오는 프리터 옷들 제가 되게 예의주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나 10월에 매장 오픈하시면 연락 또 드릴게요. 불러주세요. 네. 도산에서 네, 또 네. 만나 뵙기를 앞으로 또 자주 봬요. 네. 보라마. 동감이라니 이럴 수가.